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가 최대 폭인 1kW시당 5원으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들의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거란 분석이 있지만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라별로 탄소 배출량 계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유럽과 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 혼자 순찰이 돌고 화재와 위험 상황을 감지해 알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세종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순찰 로봇을 추가 도입해 위기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장쑤성에 때아닌 토네이도가 몰아쳐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6,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9월 중하순의 토네이도는 이례적이어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가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돌려주는 건데 40% 정도 낮은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네이도가 중국 동부 장쑤성을 강타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6,800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9월 중하순에 발생해 수확철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커먼 소용돌이가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폭격을 당한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는 뒤집힌 차들과 부서진 잡동사니들로 어지럽고 곳곳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끊어진 전깃줄에선 연신 불똥이 튑니다. 像是东西砸到了，然后被电到了，窗户整个都吹没有了。 중국 동부 장쑤성의 2개 도시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개량 후지타 등급 2와 3 이상의 강도로 추정했습니다. 사망자 10명에 중경상 8명, 6,800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주택과 축사 등 2천여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수확철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农作物受损41.8公顷，2000余平米猪舍部分墙体倒塌，顶部塌陷。 드넓은 평원이나 탁 트인 바다처럼 바람이 맞부딪히기 좋은 곳에서 생기는 토네이도. 중국에선 양쯔강 하류인 장쑤성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특히 9월 중하순의 토네이도는 이례적이어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함경북도 길주군인데요. 이곳 출신 탈북민들은 핵실험장에서 내려온 물을 식수로 써야만 했고 핵실험 뒤엔 갑자기 귀신병이 늘었다며 각종 피해 상황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이 현장을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번이나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영향으로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거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이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탈북민들은 핵실험장이 있던 풍계리에서 내려오는 남대천물을 그대로 식수로 이용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핵실험 후에는 결핵 진단을 받은 주민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증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길주군에 거주했던 탈북민 이영란 씨의 아들 역시 결핵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둘 고소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결핵 진단을 받는 겁니다. 다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집들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병을 만나고 이러니까 야 참 별나다 했는데 그 병을 만나서
4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다른 길쭉은 출신 탈북민은 핵실험 뒤 갑자기 앓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변에선 이른바 귀신병에 걸렸다고 수군댔다는 증언도 쏟아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주민들에게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발병 원인을 몰랐던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류마티즘을 비롯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결핵 환자, 피부염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밖에 진단이 명확치 않은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을 가리켜 귀신병에 걸렸다고 말을 했고 무당을 찾아가 길쭉은 주민뿐 아니라 다른 핵 관련 시설 근무자들의 방사능 누출 피해 역시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탈북민은 영변 핵시설에서 근무했던 동생이 제대한 뒤 다리를 절었다며 다리엔 마치 악어 가죽과 같은 피고름이 잔뜩 있었고 결국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는 아픈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여전히 북한 당국은 방사성 물질 유출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과학적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진행 중인 통일부는 오는 11월까지 검사를 끝낸 뒤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국내 원자력 방제 시스템이 원전 정보 수집에 허점이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200번 넘게 수신 장애가 있었지만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는 국가 방사능 방제 계획에 따라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톰케어라고 부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사고가 생겼을 경우 방사선이 어느 지역으로 어떤 강도로 퍼지는지 등을 예측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피 계획을 짜게 돕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 등으로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인 돈만 27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원전 정보 수집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보 수신에 장애가 있었던 건데 확인된 것만 221번에 달했습니다. 아예 26개 원전 전체 운전 정보를 수집 못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원은 한국 수력원자력의 전송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단순한 장애로 보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체 장애 65%인 143번은 한수원 장애 발생과 대응 기록은 없었다면서 아톰케어 자체의 문제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유출 경로를 예측하는 분석 시스템도 명백한 이유와 합리적 절차 없이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가 지표인 원전 변수를 기존 200개에서 10여 개로 간소한 것인데 시간은 빠르지만 그만큼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월성 1호기부터 4호기 같은 가압형 중수로 원전에 적합한 계산 모델이 없어서 사고가 날 경우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기존 시스템을 10년에 걸쳐 개발하고선 유지 보수와 사용이 어렵다며 관련 기관 협의나 전문가 검증도 없이 폐기했다면서 이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아톰케어에는 실시간 교통량이 반영 안 돼 실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대피로 결정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기능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Sure, you cut yourself. That one there. Okay. Cool. Yeah, one more. Yeah, got this one. Yeah. Just take it easy. There's no rush. There's no rush. Who's doing? Okay, good. Oh, guy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guys. Oh my God, it's like, 로봇이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도는 세상이 왔습니다. 로봇이 혼자 돌아다니며 화재 같은 위험 상황을 실시간 전송하면 이를 활용해 경찰이나 소방이 신속히 대응하게 하는 시스템이 세종시에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다리가 4개인 로봇이 불을 밝힌 채 걸어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자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서 인근 기기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앞으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이응다리를 돌아다니며 순찰 임무를 수행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한 번 충전에 90분 동안 운영이 가능하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시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계단도 올라가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알아서 피합니다. 기존 개발된 로봇에 열화상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 등을 추가로 설치해 화재와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CCTV를 관제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로 보내 소방과 경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로봇은 자율적인 보행과 그다음에 이동성에 중심이 되어 있는 로봇인데요. 사람들의 쓰러짐 또는 이상 행동들을 저희가 AI 데이터로 이미지로 분석을 해서 그걸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공유를 하도록 저희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순찰 로봇이 민간에 투입된 적은 있지만 자치단체가 상시 운영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시범 운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 로봇을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을 해내는 로봇,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더 보강하고 더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도는 세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이 안에는 구체적인 환경 점수 계산 방법이 담겼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개수가 지역별로 달라서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이 적용됐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용량의 단위당 탄소 배출 개수가 프랑스 자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차등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 운송 탄소 배출 계수는 원안대로 유지돼 한국 자동차 업체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상단을 5.5%로 지키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은 하지만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의 목표 금리를 나타내는 점도표는 올해 안에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파월 의장은 특히 최근 경제 불확실성을 주목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와 자동차 노조 파업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아 향후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So what we try to do is assess all of them and handicap all of them. And ultimately, though, there's so much uncertainty around these things. 내년 금리 정책은 당초 예상보다 더 보수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내년 말 목표 금리를 4.6%에서 5.1%로 높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동결에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과 내년에도 정책 전환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연준 발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나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 예고하는 건 연준의 역할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정책 전환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연준이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FOMC 결과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유 부총재는 이 자리에서 미국 연준이 정책 금리는 동결했지만 올해 안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내년 말 정책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물가와 경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텐데 특히 최근의 국제유가 오름세가 추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난 3분기와 같은 1kW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1kW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지난해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은 매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정하는데 해당 분기 직전 석 달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책정합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의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해서 한전 이사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분기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4분기에도 유지될 거란 관측이 있지만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서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 상태입니다. 소득보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정산이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 설명회를 열고 오늘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 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정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1월 건보료 연말 정산을 통해서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해 줍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도를 도입한 9월부터 12월까지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 8천여 건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80%나 급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진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덕분에 침체했던 수산시장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농축산물로 환급 범위가 넓어집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수산시장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25,000원 이상 구매하면 만원짜리 상품권 1장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2장을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환급률을 따져보면 무려 40%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사는 셈입니다. 단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만 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고 추석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마련했습니다. 오늘 뭐 어떤 거 물건 구입하셨어요? 아, 저 생선이요. 어떤 생선? 민어. 기분이 드세요? 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해서 또 뭐 공짜 생기는 것 같고 물건을 샀는데 좀 미리 서둘러서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인들 역시 손님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돈다고 반색합니다. 첫째는 소비자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물건을 사고 나면 그 5만 원에 2만 원을 돌려준다는 그게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예. 환급 행사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권을 환급받을 때 대기가 지나치게 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환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는 애초 상인들이 구매 이력을 휴대전화 앱으로 적는 방식을 일괄 도입하려 했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YTN 양일형입니다.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던 공간으로 왕세자가 집무 공간으로 썼던 경복궁 개조당이 복원 작업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1910년 조선 총독부에 철거된 지 110여 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복궁 동쪽에 있는 개조당 권역을 어제부터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복원된 개조당 권역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본당과 의뢰에 필요한 월대 등입니다. 경복궁 관람객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개조당 공개와 함께 복원 의의와 건물의 역사성을 알리는 상설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녀라고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곳이 제주도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에도 멋진 해녀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오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바다로 출근하는 거제도 최연소 해녀, 유튜브 채널 요즘 해녀의 진소희님과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